민주당은 한일 경제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도 그동안 과열됐던 반일 공세 분위기를 가라앉히며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지혜 기자. 네, 민주당은 대일 공세보다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가져온 우리 경제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은 굳건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일 경제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대응 전략을 노 재팬이 아닌 노 아베로 바꾸며 톤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아베 정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 규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본 전체를 상대로 하는 노 재팬이 아닌 노 아베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가진 소재부품 장비 특위 정세균 위원장도 대일 공세보다는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닥터 헬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강경 여론을 주도해왔던 일본 대책 특위도 전체 회의를 열고 도쿄올림픽에 대한 보이콧보다는 방사능 농수산물 우려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하지만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선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며 경제 대전환을 요구하자 이 원내대표는 색깔론으로 사실을 왜곡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일 경제전 승리의 야권도 힘을 보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야당은 지금이 한일 갈등을 풀 기회라면서 외교적 해법 마련을 거듭 촉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지금이 한일 갈등을 풀 골든타임이라면서 정부의 외교적 해법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특정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에 추가하지 않고 여지를 보였다며 문재인 정부와 아베 총리 모두 양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무능한 외교가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질타하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우리 외교 역사상 4강 외교가 모두 무너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부가 셀프 왕따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총선용 반일 감정 확산에 기대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몰아가고 있다며 외교 안보 라인이 전면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정부와 여당이 반일 정서에 기대 아무 말 대잔치나 벌이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가 전원 탈당하기로 하면서 야권발 정계 개편의 시동이 걸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정동영 대표의 사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진 민주평화당의 내용 사태가 결국 탈당으로 결론났습니다. 유성엽, 박지원 의원 등 평화당 비당권파는 오늘 탈당을 선언하고 오는 12일 공식 탈당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요. 비당권파 모임인 대한정치연대 소속 유성엽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는 생각을 갖고 탈당의 뜻을 모으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평화당발 움직임이 바른미래당 내용과 맞물리면서 연쇄적인 정치권 세판 짜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을 향해 보수 통합을 공개 제안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이를 두고 스토킹, 접근 금지 신청이라는 발언까지 하며 강경 대응했지만 손학규 대표 거취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과 민주평화당의 탈당설이 우리 당을 흔들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갈등 구조를 극복하려면 손학규 당대표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